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뒤흔들 만한 개헌이라는 엄청난 화두를 던졌습니다.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뜻을 묻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안하고 나선 건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그리고 무엇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로까지, 이거 완전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던진 이 개헌 승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걸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오늘 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개헌 내용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입니다. 지금 5년 단임제, 이거 대통령이 일 좀 하려고 하면 임기 끝나버리고, 또 레임덕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년 연임제가 되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도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책임성도 훨씬 강화될 겁니다. 일 잘하면 한 번 더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임제 설령 도입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으니 이재명 후보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제안인 셈이죠.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후보들이 난립해서 표가 갈리고 결국 소수의 지지자만으로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경우,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니까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더 탄탄하게 확보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쩌다 대통령, 소수파 대통령 같은 말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진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는 것이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도 아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묻지마식으로 남발되어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거 완전 셀프 방탄, 가족 방탄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 감싸려고 혹은 자기 비리 덮으려고 대통령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꼴,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삼권 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국민들이 가려워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방식도 선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게 되고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직무를 더욱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같은 수사기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마치 자기 집 머슴 부리듯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정치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감사원, 이재명 후보는 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서 그 독립성을 확실하게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결산 및 회계 감사 기능도 덩달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청부 감사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엿보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가장 의미있고 상징적인 약속이 나왔습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마 항쟁과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과 지난 12.3 내란 사태를 막아낸
빛의 혁명까지 이 자랑스러운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함께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헌법 조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K민주주의만이 가능한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목입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었죠.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계엄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일탈과 권력 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막겠다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굳은 약속으로 들립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 특히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탈탈 터는 이런 불이하고 불공정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외에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그리고 각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관은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구상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개헌 프로젝트 과연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우선 마련하고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하나하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화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설령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직접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거 완전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그 약속, 정말이지 가슴 뛰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광주를 찾은 또 다른 대선 후보가 있었죠. 바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 양반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러 갔다가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는 시민들의 아주 그냥 따갑고도 당연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옛 광주교도소 터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게 고함 치는 사람들이 5월의 아픔을 알겠나?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지른다. 이런 망언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하면서 제가 그 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답니다. 이거 완전 악어의 눈물을 넘어선 카멜레온의 변신 수준 아닙니까? 물론 김문수 후보도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몸담고 있는 정치 세력, 그리고 그가 철석같이 옹호하고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뒤늦게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적극 추진하겠다. 정호영 상임고문 위촉 논란에 대해 사죄드린다. 이렇게 허둥지둥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이런 상습적인 소 잃기가 없습니다. 외양간 문짝이라도 제대로 달아놓고 소를 키우던가 해야죠.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개헌이라는 정말 크고 중요한 공,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엄청난 제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시키고 그 책임은 더욱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한층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하고 무엇보다 5.18 정신을 비롯한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헌법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새겨 넣겠다는 담대한 구상입니다. 물론 개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넘어선 초당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에 여전히 보완해야 할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당당히 바로 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낡고 병든 과거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시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힘을 모읍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